자, 그래서 어쨌든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요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 다르게 각색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니까 뭐 봐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x라는 녀석이 a에 가까워지는 동안에 그때 fx라는 녀석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또는 가까워지는 값 요거를 살펴볼까? 를 알아보는 게 일단 함수의 극한이고, 그래서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 영어로는 또는 기호로는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요 녀석 자체만 기호로 나타내주면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에 이면 fx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니? 요걸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뭐 만약에 하나의 값 L이라는 값으로 향해 다가가면은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겠지. 알았죠? 근데 여기서 가까워진다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왜냐면은 수학이라고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면 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였는데 뭔가 다가간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가까워진다라는 녀석이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면 ax는 일단 첫 번째 a가 아닙니다. a가 되지는 않는다. a라는 값을 가지진 않는데 두 번째 다가갈 때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었어. 근데 a를 향해 다가가는 거지. 자, 요거를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x 플러스를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값이 1을 넣어주면은 뭐가 나오니? 당연히 2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1이라고 했어 안 했어? x가 예를 들어서 1을 향해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1은 된다 안 된다? 1은 아닌 거야. 근데 뭔가 1을 향해 다가가는 값들 뭐 예를 들어서 1. 미쳤나봐요. 작은데 0.9 거기서 조금 더 다가가서 0.99 0.999 이런 식으로 점점 1을 향해 다가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0.9 넣으면 얼마 나와? 1.9 나오고 1.99 나오고 1.999 나오면서 점점 얼마를 향해 다가가더라? 요걸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 또 뭐 할 수도 있다? 1.1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더 다가가서 1.01 또 1.001 이런 식으로 점점 다가갈 겁니다. 그러면은 fx에 집어넣어주면 뭐 나와? 2.1 나오다가 2.01 나오다가 2.001 나오다가 2.0000001 나오다가 그렇게 다가간다고. 자, 그렇더니 어때? 요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 값을 보아하니 어떤 애? 2를 향해 점점 다가가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였지. 1.9, 1.99, 1.9999999 하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 다가가네? 아, fx라는 녀석은 뭐 한다? 2를 향해 다가가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리미트 x가 2를 향해 다가간다는 fx는 얼마에 향해 다가간다? 2를 향해 다가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2라는 것도 사실은 얘를 읽은 거야? 아니야. 얘를 읽은 거는 아닙니다. 얘를 보다 보니까 변화하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아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네. 약간 이런 의미라고. 알았음? 그걸 그냥 등호로 쓰는 것뿐이지. 다가가는 값은 2예요 라는 의미로.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잠깐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연속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계속 확인했던 거기는 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요 값, 어디 갔어? 요 값. 요 L이라는 값을 극한값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극한값이라는 거랑 함수값이라는 게 뭔지는 너희들이 구분을 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극한값은 뭐야? 말 그대로 극한값은 어떤 값을 향해 가까워진다. 가까워지고 있는 값을 읽은 게 극한값이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지점에 놓여 있는 값. 그래서 지금의 예시 말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분모가 0인 건 불가능하니까 1은 아닐 때라고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1일 때는 그러면 얼마예요? 따로 3이라고 해보자. 자, 요 녀석의 뭐 그래프를 가도 좋고 식으로 가도 좋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녀석 먼저 약분 좀 해주면 일단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겨요? 쟤랑 사실은 똑같죠?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fx는. 그런데 x 플러스 1의 형태를 뜰 때는 1이 아닐 때만. 그럼 1 자리를 비워놓을까? 그럼 1일 때는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1 넣어주면 2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3은 여기 있겠죠. 자,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x가 1을 향해 가는 fx의 이번에는 한글로는 뭐야?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랑 f1이라는 것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로 나와 있다고 치자. 다시 한번 얘 이름은 뭐야? 한글로 이름이 뭐야? 극한값이고요. 얘의 이름은 뭐야? 1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말 그대로 1을 넣었을 때 fx에 나오는 값, 즉 x가 1일 때 fx가 찍혀있는 값, 뭐예요? 요걸 읽어줍니다라고 해서 3이고요. 극한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x값이 1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에 y값은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니? 요 값을 읽어서 얼마? 2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는 좀 구분이 되나? 자, 요런 식으로 말 그대로 다가가고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됐음? 자, 그때 내가 극한값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냥 대입 쪽 해서 구하지 않고 계속 그래프로 가는 거는 이제 뭐 때문에 가까워진다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 판별식을 써야 되는 상황은 이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무조건 써! 라고 뭔가 공식 가르치듯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단원들이 수상수하 수원이었다면 수투는 너네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함수값, 이렇게 대입하면 무조건 극한값,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지가 않아. 알았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A가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분해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만약에 요 녀석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말 안 했고 지난 시간에도 요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있거든. 그쵸? 그래서 그 녀석을 기호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간다.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간다. 근데 1보다 좀 작은 곳에서 다가가는 게 있을 거고 1보다 큰 곳에서 다가가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뭐라고 나타낸다고 했냐면 1 뒤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현재 1보다 작습니다. 현재 1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서 fx의 극한값을 찾아보고 fx의 극한값을 찾아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봤더니 작을 때도 결국 1.9, 1.99, 1.99999999 이 9 하나 어디 갔냐? 9999 하면서 2를 향해 다가가죠. 얘도 봤더니 2.1, 2.01, 2.001, 2.000000001 하면서 2를 향해 점점 다가가네. 이것처럼 두 개의 값이 같은 상황이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다시 한번
x가 예를 들어서 1을 향해 갈 때 이 극한값을 살펴보세요라는 문제를 만나면 너희들은 당연히 뭐 따져줘야 된다? 1을 향해 가는, 1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그 다음에 1 플러스를 향해 다가가는 두 가지 극한을 모두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너네 숙제 풀면서 이제 확인했을 거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을 경우에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때 값은 2예요 라고 읽어주면 되고, 만약에 두 개가 뭐 하다면 다르다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았음? 그때 여기서 1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가는 건 말 그대로 1보다 작은 곳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는 좌극한, 얘는 1 플러스를 향해 다가가는 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녀석은 말 그대로 1보다 오른쪽에서, 그래서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간다고 해서 우극한, 오른쪽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어떤 내용? 극한에 대한 기본 개념들 딱 설명했던 거고,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fx라는 함수가 x-1분의 절대값 x-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만약에 문제에서 질문이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fx의 극한값을 살펴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한다? 자동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따지러 갑니다. 그래서 1-는 1보다 작다란 얘기니까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이 함수는 뭐가 되지? x-1분의 1-x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두 번째,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니까 x-1 그대로죠. 뭐냐, 절대값 풀어주죠. 그럼 약분해주면 1이라는 함수네. 그놈들의 극한값을 살펴보면 된다고.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었죠. 다시 한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 1을 기준으로 뭔가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1보다 큰 범위에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 1도 포함, 아니지, 1은 넣을 수가 없지. 두 번째,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그래서 1을 향해 다가가는 뭐 좌극한을 살펴보면 뭐 어떻게 된다? 아, y좌표가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1 우극한을 살펴봤더니 y좌표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봤더니 어때? 두 개가 다르죠? 다른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게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극한이 뭐지? 라는 걸 살펴보는 형태의 문제. 그게 이제 유형 1번부터 저기 대표 문제 1번부터 한 2번, 3번 정도까지 쭉 흘러갔었지. 4번인가? 어쨌든 이해됐음? 요걸 가지고 말 그대로 너희들한테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극한의 정의고. 알았니?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은 더 이상 이제 뭐가 아니야? A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볼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뭐? 무한대. 오케이? 무한대. 잠깐 지울게 다시. 혹시 쓸 사람 있나? 없나? 자, 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X가 어디를 향해 다가간다? 무한대. 자, 간다. 근데 무한대라는 건 어느 하나의 상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뭘 의미해요?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었었죠. 문제 있었죠. 요런 거. x가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에 있다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대한 y좌표는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어떻게 생겨?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계속해서 y좌표가 커져갑니다. 끝없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y좌표 역시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주게 되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거는 뭐 또 다른 예시인데 x가 0을 향해 갔는데 그때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합니다? x가 0을 향해 간다라고 했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두 가지.
x가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로 두 개로 쪼개서 갑니다. 그때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요거 사실은 이거는 또 지난번에 했던 0분의 상수는 뭐 무한대다 이걸 알고 나서 푸는 거기는 한데 일단 가주면은 분모가 0을 향해 갑니다. 근데 분자는 1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 상대적으로 이 분수값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무한히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무한히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둘이 똑같죠?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리미트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x가 0을 향해 간다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무한대로 다가간다라는 거 요런 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 얘기가 아마 지난번에 발산한다, 수렴한다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죠? 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발산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수렴한다라는 게 있어. 수렴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거 지우기 전에 너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대부분이 수렴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x가 어디로 간다고 쳤을 때 fx 값이 뭐 하는 거? 뭐 하나의 l로 가는 거 있잖아. 오케이? 어느 값을 향해 가는 걸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한대로 가는 것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발산한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해주면은 제일 많이 수투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발산이 뭐야? 라고 하면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극한의 결과는 항상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는 나뉘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하나의 값을 향해 가는 거. 그럼 발산하는 건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발산한다의 한 예시 중에 무한대가 있는 거야.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넘어가거나 수투에서도 몇 가지를 보면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냥 무한대를 자주 만날 뿐이야. 알았지? 무한대와 발산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발산한다는 보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얘기하고 수렴하지 않는 예시 중에 무한대가 있는 거라고.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특히 미적분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그런 사람들 특히 잘 들어놓고 그러면 이제 요런 녀석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로 커져가겠죠. 무한대로 가는 놈에다가 상수 C를 더해주면은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에다가 상수 C를 빼줘도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에다가 상수 C, 근데 C는 0이 아닌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양수로 고정시키자. 그러면 역시 무한대로 커져갈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극한이 예상되는 녀석들이 있고 이런 녀석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정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정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극한이 어떤지 예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뭐 있냐? 무한대 곱하기 0, 그 다음에 뭐 있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던가 무한대분의 상수 아니지 0분의 0이지 0분의 0이라던가 이런 녀석들처럼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는 녀석들이 몇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해주고 근데 내가 정형이라고 한 거 중에 아까 끝나고 지난 시간에 끝나고 동현이였지 잠깐 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간 게 이거는 잘해. C분의 무한대는 어디로 간다? C의 부호에 따라 사실 결과는 달라진다. 근데 일단은 양의 무한대. C가 양수라면 양의 무한대, C가 음수라면 음의 무한대. 어쨌든 무한대로 가긴 한단 말이야. C분의 0까지도 잘해요. 근데 어디를 딱 질문을 해버리냐면 0분의 C와 무한대분의 C가 뭔지 다시 한번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요거죠.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피자 예를 들었지. 분수는 하나의 어떤 뭐 비핵값 또는 나눠 가졌을 때 한 명 한 명이 나눠 가져가는 값. 예를 들어서 3분의 5라는 놈이 대충 1점 몇이잖아. 그거의 의미는 말 그대로 사과가 5개 있어. 이걸 3명이서 균등하게 나눠 가져가봐. 한 명은 몇 개를 가져가니? 이거 질문이잖아. 맞지? 이게 너희들이 분수를 제일 처음에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의 의미, 나눗셈의 의미잖아.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무한대분의 C는 어느 C, 뭐 피자 한 판을 예를 들었었는데 뭐 일정 딱 정해져 있는 양의 뭐 음식 또는 피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한 명이 가져가봐. 2명이 가져가면 반판씩 가져갈 거고 2분의 1씩 가져갈 거고 피자 하나를 1이라고 쳤을 때 4명이서 가져가면 4분의 1 조각을 가져가게 될 거야. 4분의 1 판을 맞지?
근데 이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피자의 양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가 옥수수 하나 가져갔다가 또 더 뭐 또 2배로 또 늘었어 인원이. 왜? 분모가 나눠가는 인원수인데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며. 계속해서 커져가다 보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뭐 양념 찍먹 정도?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거의 0을 향해 수렴한다지. 그래서 얘의 극한은 0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반대로 피자 한 판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 오케이? 그걸 뭐 한 끼 식사라고 해보자. 한 끼 식사를 뭐 정해져 있는 양을 쳤을 때 사람 한 명이서 나눠 가져가면 그냥 한 끼 식사일 뿐. 근데 2명이 가져가면은 좀 양이 부족해. 그치? 근데 아니지. 0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점점 커져가는데 이번엔 0을 향해 간다. 점점 줄어봐. 어른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이제 1이라고 쳤을 때 그게 이제 어린애가 먹는다면은 한 2끼에 나눠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먹는다고 쳐봐. 뭐 한 며칠을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점점 작은 누군가가 가져간다 쳐. 개미가 피자 한 판을 먹어봐봐. 1년치 먹지 않을까? 더 작아져가지고 진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세먼지 하나가 뭔가 피자를 가져가봐. 거의 뭐 1년이 뭐야? 10년, 20년 동안 먹고 있겠지.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고, 또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외워버려도 돼. 무한대문의 상수랑 영분의 상수 정도. 뭔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봐라. 요 녀석은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었고, 거기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내용이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 형태가 항상, 문제의 형태가 항상 뭘 가지고 있을 거니까. 루트 빼기 루트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100% 뭐다? 유리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한대 곱하기 0은 이건 너무 특이한 형태라서 그냥 그 문제 자체가 딱 한 유형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지금 당장 내가 통분하면 돼 라고 하지만 왜 통분이지? 라는 거는 문제를 보시면 압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지. 이런 게 있다 치자. 자, 얘 어디로 가? x의 1로, x의 1로 갈 때. 얘 어디로 가?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얘 어디로 가?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갑니다. 둘이 곱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보여? 분수 빼기 분수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걸 뭐 해주면? 통분. x분의 1 마이너스. 하니까 뭐가 보여? 약분되는 게 보인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쇽쇽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하고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었죠. 맞나? 기억나나? 첫 번째, 교과서적인 풀이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나눠주세요 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런 방법이 있어 정도만 얘기해놓고 하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네. 즉 차수가 낮은 놈들은 의미가 없네라는 걸 지난번에 잠깐 봤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제일 차수가 높은 놈들,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그 식의 최고차항들만 봐서 개수가 어떤 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이제 풀이였고, 마지막 0분의 0은 인수분해 약분이었어요. 물론 바로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 그런 문제들은 뭘 살짝 가지고 온다? 내가 유리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유리화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유리화는 계속 가지고 올 겁니다. 계속 드러날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루트 빼기 루트가 항상 보일 거야. 요 정도까지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다 하고 끝난 겁니다. 이랬음. 자,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이 문제는 아닐 거야. 물론 앞에 거가 이게 뭐지? 극한이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하면서 내가 설명 시작하다 보니 여기는 극한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뭔가 앞에 있는 선생은 막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따라가지 못한 채로 끝났을 텐데 극한만 너희들이 싹 이해만 하고 나면 얘는 자동이야. 풀이가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가 정형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풀면서 위에 어떻게 풀었지? 대표 문제 어떻게 풀었지? 따라 해봐야지 하면은 풀리게 되는 게 얘네들이야. 이랬음. 문제는 어디라고? 이거 전에 극한의 개념. 걔네 때문에 사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알았음? 알았음? 그리고 극한이 흔들리면은 뭐가 안 되냐면 이 얘기를 내가 전에 안 했나 모르겠는데 수2라는 과목은 있잖아. 이 수1 너네 배웠으니까 수1 얘기부터 다시 흘러와 보자. 수1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뭐 배워? 지금 하고 있겠지만 지수 로그 배우죠. 지수를 할 줄 알면 로그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지수가 안 되면 로그는 힘들어져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잠깐 하고 나면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지수 함수가 아니라 지수 로그 함수. 거기를 이제 뭉뚱그려서 지수와 로그라는 단원으로 불러줘요. 근데 이게 딱 끝나고 나면 뭐 해? 삼각함수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너네 정규만 삼각함수 넘어간만 있나? 삼각함수로 뚝 넘어가요. 지수 로그 못해도 삼각함수 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안에서 한 5가지 유형 정도, 개념 정도로, 단원 정도로 나눠지는데 얘네들끼리는 약간 유기치처럼 있지만은 이걸 못해도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러나면 또 갑자기 뭐 나와? 갑자기 또 수열이 툭 튀어나와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하면서. 얘네들도 삼각함수나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어떤 연산 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뭔가 수열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모른다 그래서 못 푸는 단원들은 아니라고. 수상도 수하도 다 그랬었어. 단원들마다 구분이 딱딱딱딱 되어 있었어. 그래서 혹시 내가 여기를 좀 미흡하더라도 여기는 다시 따라가면 따라갈 만함. 그리고 여기도 따라갈 만함.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가 약했다면 여기만 다시 돌아서 복습을 하면 수원은 완성돼. 근데 수2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극한을 합니다. 극한에 대한 개념을 와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연속으로 넘어와요. 두 번째 단원인데 극한을 못하면 연속을 아예 못 풀어. 그 다음에 연속과 극한을 하고 나면은 제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나오는 미분 공식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게 왜 튀어나오는지부터 문제에는 극한이나 연속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극한이나 연속을 못하는 상태에서 미분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함수에 대해서 활용형 문제를 3가지 정도 쭉쭉쭉 해줘요. 이거는 역시 미분을 못하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활용이니까.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가는데 적분의 첫 내용이 뭐냐면은 미분 공식에 거꾸로 가는 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미분 공식을 뒤집어 줍니다. 미분이 안 되면 역시 이해 못함.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극한이 깨지면요 다 박살남. 그래가지고 지금 극한을 계속해서 또 하고 해주려고 한 번 더 가지고 온 것도 있다. 알았지? 중간에 한 단원이라도 딱 너희들의 이해를 못한 채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결석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충 안 한 채로 그냥 다음 수업에 와 있으면 아예 못한 뒤에 거 다 우르르.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수투는 처음에 배울 때는 극한 연속을 되게 자세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 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미분이 진짜야. 수투라는 과목을 예를 들어서 그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극한 얘기, 연속 얘기는 진짜 조금 나오고 말아요. 한두 문제. 개념 설명에서 이제 미분의 기본이 자꾸 극한 연속이 따라와요. 알았죠? 어쨌든 이제 숙제 질문 받아볼까? 얼마나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23번은 합성함수기는 한데 지난번에 두 형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합성함수의 극한도 살펴봤고 F 안에 G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F 안에 마이너스 X가 있거나 이거 바로 앞 문제. F 안에 X 플러스 1이 있어서 치환형 문제예요 라고 한 적도 있어.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요거는 사실 이 형태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고 이거보다 쉬운 버전 넣고 그냥 딱 이 문제가 그 문제야.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응용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요런 거 리미트 안에 F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처럼 유리식 또는 분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 있으면요. 너네 유리 함수 배웠던 수학 하 때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뭔가 형태 변형했었을 거야. 그거랑 똑같은 과정을 한번 거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었게? 분모가 t-이면 분자도 그 t-의 배수의 형태로 만들어줘요. 지금 현재는 몇 배? 그냥 한 배 하면 되겠지, tt니까. 그러면 상수 맞추기 위해서 5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 뜯어줘요. 이렇게 하나 뜯고 이렇게 하나 뜯고 어디? F 안에서만. 그럼 F 속에서 얘 뜯어주면은 1, 얘 뜯어주면은 t-2분의 5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내보래.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만 보면 무한대로 가죠. 근데 얘를 보니까 어때?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오늘 아까도 했죠. 지난 시간에 했고 뭐였지? 무한대분의 상수 0.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네. 그러면 이제 F 속에 있는 게 어디로 가?
1 플러스로 가지. D는 0이니까. 양수는 0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요거를 앞으로는 나는 요렇게도 써줄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 F의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알았지? 요렇게도 써줄 겁니다. 그러면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얼마나 향해 갑니까? Y좌표 2를 향해 다가가네요. 알았음? 두 번째.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집니다. F 속에 있는 식 다시 한번 보자. 자, 분모가 t 플러스 3입니다. 분자를 어떻게 하라고?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t 플러스 3의 몇 배? 4배. 최고차항의 개수 4t. t의 1차항의 개수만 맞추려고 해봐. 그럼 상수항이 안 맞죠?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10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요거를 뜯어주는 게 우선. 그러면 리미트 f 속에서 요식이 어떻게 됐다? 뜯어주면 4. 뜯어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0. 그래서 t가 양의 무한대로 커져간대. 그럼 어떻게 한다? 무한대분의 상수 얘가 0. 정확하게는 0 플러스다. 그래서 4에서 0 플러스 0보다 조금 큰 어떤 0을 향해 가는 굉장히 작은 수를 뺐으니까 결론은 4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4를 향해 가는 좌극한 얼마입니까? y좌표 1을 향해 다가가죠. 그 두 개를 뭐 하고 있냐? 더하고 있었지? 답은 얼마? 3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속에는 식 변형하는 이 과정이 언제 배웠던 거냐면 수하의 유리함수 때 배웠던 거예요. 그 점근선 찾고 하기 위해서 형태 변형하는 형태. 알았지? 다음. 24번 가볼까? 이거 쓸 사람들 얼른 쓰시고. 자, 24번 가봅시다. 우리 이 문제 풀었었나 모르겠네. 자, 보기 들어봐요. 이 문제가 만약에 얘들아 이거였다면 풀 수 있겠지. 그치? 어떻게 하면 돼? fx가 2를 향해 간다면 이 문제는 리미트 요거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기 위해서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뭐 fx 앞에 2배 플러스 리미트 g 따로 가서 는 3이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2까지 해서 4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fx의 극한값 2 gx의 극한값 방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 해서 답을 내면 될 거야. 알았죠? f도 g도 수렴한다면. 근데 fx가 무한대로 커져간다. 그리고 뭔가 뒤에 있는 식이 지저분한 게 하나 있다. 요거는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내가 좀 쉬운 풀이를 먼저 알려주고 원래 풀이를 다시 거꾸로 알려줄게. 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fx의 리미트가 무한대로 갈 거야. gx의 리미트가 어떤 알파라는 상수로 갈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있잖아. 이걸 가지고 뭔가 또 다른 형태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만들고 시작할 것은 항상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분모해. 상수로 가는 함수를 분자에 넣어주세요. 그럼 극한값은 뭐잖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렇지 0을 향해 갈 거거든. 를 이용해야지 요게 좀 더 쉽게 푸는 풀입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1이라고 해놓고 솔루션 2. 솔루션 1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해놓고 2를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지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보면 무한대로 가는 놈 하나 있지. 그리고 상수로 가는 놈 하나 있지. 그거를 이 식이 아무리 지저분하든 뭐 하든 너네들은 무조건 분모에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써주고요. 분자에는 상수로 가는 함수 지저분하더라도 그대로 통째로 써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 분모 어디로 가잖아? 무한대. 분자 뭐 마이너스 3이든 1이든 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 그럼 무한대면 상수니까 얼마? 0. 얘를 반드시 이용을 해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안에서 뜯어주게 되면은 리미트 2 플러스 f분의 g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f분의 g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온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이걸 전부 다 f분의 g꼴로 바꾸기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f로 나눠버려봐. 그러면 리미트 안에서 분모는 3 플러스 2 곱하기 f분의 g 마이너스 f분의 1. 분자는 1 마이너스 3 곱하기 f분의 g인데 f분의 g 어디로 간다고 방금? 마이너스 2. 그리고 f분의 1은 f가 무한대니까 0.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7, 1번. 요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교과서는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교과서에서는 요런 걸로 안 만듭니다. 그냥 요 녀석을 바라볼 거야. 이 녀석을 통째로 뭐라고 해버리냐면은 hx라고 다른 함수로 이름을 잡아요. 그러면 앞으로 f는 극한이 무한대인 거 알잖아. h도 극한이 마이너스 3인 건 안단 말이야. 그럼 g는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g를 만나면 앞으로는 hx-2fx로 바꿔서 극한값을 극한을 알고 있는 두 함수로 바꿔야 돼요 라고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감기? 무시당했어요. 자, 가자. 그래서 알고 있는 f는 그대로 둬. g를 모르잖아. g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hx-2a2x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씨, 2배 안 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까지. 분자도 마찬가지. gx를 얘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3배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 리미트 마이너스 fx 2hx 마이너스 1 6fx 마이너스 7이다. 7fx 마이너스 3h. 자, 이제 극한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h는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3. 그런데 f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얘들아, 그럼 보이나? 무한대로 가는 놈과 상수로 가는 놈을 만났어. 무한대로 가는 놈과 상수로 가는 놈을 만났어. 극한을 지배하는 건 누구다?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의 개수비가 답 마이너스 7. 끝. 요게 이제 교과서식 풀이. 두 문제 구분하겠어요? 두 풀이 구분하겠어요? 요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좀 색다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자, 가자. 개인 설명하느라.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을 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 요런 녀석. 자, 극한값의 존재 여부. 일단 x가 어디로 가? 1로 간다. 오늘도 다시 한번 했던 얘기죠. 1로 갈 때 극한값을 찾아보세요. 또는 구해주세요. 또는 지금처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세요. 이런 말을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도 합니다. 뭐 극한을 조사하세요. 극한이 어떠니? 어쨌든 기본 약속 뭐 해야 된다? 따로따로 가본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 더하기 gx. 그때도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각각 따로따로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알았죠? 따로따로 가보죠. 얘 얼마야? fx에서 1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얼마 향해 갑니까? 2요. gx 어디로 가요? 역시 1 마이너스 0이요. 됐죠? 자, 어때? 얘 수렴하니 안 하니? 수렴하지? 극한값 존재하지? 수렴하니 안 하니? 극한값 존재하지?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뜯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이끼리 뭐 한다? 더해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1일간의 fx의 우극한 찾아보자. 얼마야? 1. gx 얼마야? 0. 더했더니 얼마야? 1. 둘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니은도 보면은 니은도 보면 어떻게 한다? 니은도 일단은 너희들이 당연히 말 안 해도 1-일 때와 1 플러스일 때를 따로따로 가집니다. 알았죠? G-. 자,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gx의 1 극한 0, fx의 1 극한 2 둘이 뺐고요. gx의 1 플러스의 극한 0, gx의 1 플러스의 극한 1 둘이 뺐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또 다르네요. 탈락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디귿 가보자. 또 그냥 극한 너무 귀찮지? 수능에 잘 안 나와요. 내신에서는 좀 많이 나오지. 수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거저 주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간다. 따로따로 따져보자. fx 1 마이너스 뭐야? 요거죠 요거. 2 gx의 1 마이너스 빵. 얘는 1 플러스 1, 얘는 빵. 둘이 곱하고 곱했어. 어머? 둘 다 빵빵 같네. 존재하며 그 값은 0이다. 리을. 또 1 마이너스 1 플러스. f분의 g, f분의 g. 살펴보자. 얘는 2, 0, 1, 0. 얘도 0, 얘도 0. 같네? 좋네.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요게 답일 겁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때? 따라올 만한가?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남아있는 33번부터 풀이 시작합시다. 갑니다. 가우스를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자, 가우스는 지금 유형 5번은 삭제. 그렇죠? 잠깐 삭제. 요 얘기를 내가 한다는 게 지난번에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 가우스는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일단 뭐 풀어본 사람 때문에 33번 하나만 풀어줄게. 근데 33번보다 더 쉬운 게 35번 같은데 이게 왜 상이지? n을 구해야 돼서 그렇구나. 자, 33번 하나만 풀게요. 알았죠? 요거 하나만 풀고 나머지 문제 35번이 일단은 생략. 그래서 가우스는 사실 요게 끝이 아니야. 더 해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끝내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하고 제대로 하는 수투 그때 이제 한 번 더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자, 일단 가우스 자체가 뭐냐면은 요 가우스라는 놈은 교육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말을 붙여놓을 거야.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라고. 근데 너네 이미 알기는 알 거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3.1이 얼마예요? 3입니다. 가우스 3.5는 얼마예요? 3이고요. 가우스 3.7도 얼마예요? 3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3.0은 얼마야? 3이고 가우스 4.0은 얼마야? 4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의 결과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정수, 당연히 최대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 x는 어디에 있다? 3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 x는 3부터 쭉쭉쭉 커져가면서 3.9999까지는 다 3으로 나올 거야. 근데 4가 되는 순간 4가 돼버리지, 가우스 4는. 그래서 x의 범위는 뭐다? 그 정수와 그 다음 정수의 사이범인데 등호는 n쪽에만. 이게 끝. 이게 일단 기본이고, 두 번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x가 n 플러스 알파꼴로 표현이 될 때 가우스 x는 뭐다? n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뭐 기타 등등.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보자. 지금 현재 x가 어디에 있어? 3 플러스 3보다 큰 쪽에 있지. 그렇다고 해서 막 4, 5까지가 있냐? 그거는 아니잖아.
3을 향해 다가왔는데 아직 3에는 못 미친 상황이야. 그럼 대충 3.0000001 얼마겠어? 3.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간대. 그러면 현재 x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3에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3에는 못 미쳐 있고,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겠어? 2와 3 사이에 있겠지. 그러면 가우스 씌우면 얼마? 그렇지, 2가 나오겠지.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리미트 가우스 x에 대해서 x가 3을 향해 가는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고 쓴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알았음?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우칸으로 물어볼 겁니다, 기본 문제들은. 자, 그러면 일단 뭐 하자? 너희들은 가우스 속에 있는 놈이 현재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보러 가는 요 기본 문제를 생각을 해서 저것도 따져보는 거야. 자, 갈게요. 얘들아, x가 현재 0 마이너스래. 어디에 있어? 0보다 아주 조금 작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어딘가 있겠지. 물론 0이 좀 많이 근접해서. 근데 거기다가 1을 뺄 거야. 그러면 얘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던 놈을 하나 더 작게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로 가 있겠지. 물론 마이너스 1이 좀 근접하게. 어쨌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게 분명하네. 얼마 나오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예정이야. 분모에 뭐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우스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이 섞여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가우스가 없는 놈은 그냥 둬요. 근데 가우스 있는 놈은 사실은 이거 수 자체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의 범위 자체가 어느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야. 알았죠? 그냥 저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 녀석의 극한 찾으면 답이에요. 알았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있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된다? 극한에서 가우스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이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가우스가 없는 놈은 그대로 두고, 가우스가 있는 녀석은 현재 x가 어디에 있으니까 1 플러스 1보다 살짝 오른쪽, 즉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가우스 x 자체가 얼마다?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시면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푼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느 범위인지를 봐서 어떤 정수와 정수사 있네?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하나의 상수일 뿐이로 처리하면 돼. 알았지? 그럼 두 번째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 1 플러스일 때 저 가우스 속에 있는, 좀 2차식이니까 지저분하긴 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현재 어느 정수와 어느 정수에 있는지를 봐. 알았지? 현재 x는 어디에 있으니까 1보다 조금 큰, 아주 조금 큰 곳에 있으니까 저 x제곱 어쩌고저쩌고 쟤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푸는 게 가우스 푸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가우스는 이게 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문제도 있어. 알았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구분을 지으면서 설명을 할 거라서. 오케이? 네. 자, 5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나요? 참고로 지금 이 문제, 52번 문제는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거기를 배우고 나면 사실 이 녀석의 풀이는 바뀝니다. 알았죠? 이 녀석은 바뀔 예정이야. 자, 지금은 그냥 극한밖에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풀 건데, 실제로 너희 중간고사 때 이 문제를 만나면 전부 다 미분계수를 풀 거예요. 지금처럼 안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연산형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학교에서도 어차피 이게 모범답은 미분계수로 갈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풀어봐야지.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때 요 녀석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얘만 보면은 어디로 가요? f로 가나요? 맞죠? 요 녀석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면 무한대분에 있는 0으로 갈 거니까
결국 이것도 F1을 향해 갈 거야. 맞니? 그럼 F1 빼기 F1이니까 이거 전체는 뭐네? 0이네. 그 두 개를 곱해놓은 상황. 밑에 쓰자. 즉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통분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F 때문에 통분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어떻게 풀면 돼 이거는? 미친 척하고 대입하면 돼요. 1 플러스 x분의 2의 3이네. 전체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3의 플러스 4에서 뒤에 1 마이너스 x분의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2의 플러스 4. 둘이 뭐 하시면 돼요?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뭐 통분할 거 통분하고 해서 싹 계산하면 끝. 이런 단순 연산형 문제일 거야. 알았음? 오케이. 이걸 뭔가 식으로 다르게 푸는 풀이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알았어? 자, 53번으로 가볼까? 가우스 패스. 오케이, 가우스 패스. 이거는 아니야. 59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혹시 오늘 뭐 연속이나 이쪽에서도 가우스 혹시 문제를 만나면 뭐 해주세요? 그냥 빼고 푸세요. 알았죠? 자, 다음.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좀 내려서 다시 써볼게. 자, 여러분.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지금 내가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서 빼줘야 뭔가 3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왜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더하기 무한대가 되면 이건 무한대로 갔겠지. 3이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럴 리는 없지만 0으로 가거나 했으면 어떨 거야? 역시 무한대로 갔겠지. 3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럼 3이라는 값으로 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우리가 뭘 했을 때 유리화를 했을 때 그때 3이라는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의 조건 찾았다. 뭐? 뒤에는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B는 뭐? 양수. 혹시 B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 먼저 찾아놓고 나서 계속 풀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니까 뭘 하러 가야 되겠음? 유리화 하러 가야 되겠죠? 자, 분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뒤에 거 bx의 전체 제곱 b제곱 x제곱으로 쓸게요. 나누기 분모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플러스 bx. 자, 그럼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분자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 해야 되겠어? 최고차의 개수비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3이라는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도 분자도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지.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갔을 거야. 반대로 분모가 더 컸다면은 0으로 갔어야 되지. 그래서 똑같으니까 약분을 해서 3이라는 상수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 몇 차인지를 먼저 보자. 몇 차? 1차. 얘도 루트 속에 2차. 몇 차? 1차. 그럼 분자도 1차여야 되네. 그러면 2차항은 사라졌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b제곱은 1. 그래서 양수가 필요했던 거다. b는 1. 알았죠? 그럼 얘네들 사라졌고 개수 b만 써보자. 분모 개수 1 플러스 b 1 분의 a. 그게 3. a는 6. 알았죠? 이렇게 a 값, b 값 찾아줄 수 있습니다. 둘이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5. 3번이겠네. 됐음? 그 다음 66번. 이제 요런 것들.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서 맞춰가는 건데 잠깐만 이거 지워도 되나? 쓰는 사람 없나? 혹시 쓰다가 내가 지우려고 하면 얘기하세요. 아직 덜 썼다고. 자,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지분의 f의 극한값이 2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게?
무한 x가 무한대로 가고 f도 다항식, g도 다항식. 근데 극한값이 2라는 값으로 일단 존재하기 위해서는 fg가 차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뭐 1분의 2든 2분의 4든 3분의 6이든 어쨌든 개수 b가 2가 돼야지. 최고차항의 개수 b가. 알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극한을 존재하려면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야 돼. 분모 몇 차? 1차. 그럼 분자는 몇 차? 1차. 아까 분명히 f와 g는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둘이 뺐어. 그때 1차가 됐어. 그럼 fx, gx는 몇 차? 1차가 돼야지. 선생님 2차라서 빼서 2창이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아까 개수 비가 1대 2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창을 가졌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x제곱, 하나는 2x제곱 빼서 사라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fg가 1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fx가 몇 차? 2x로 시작하는 1차식, 얘는 x로 시작하는 1차식. 왜? 빼서 sorry 잘못 풀었네. 4x 아닌데? 뭐야? 6x 3x 6x 3x로 출발하는 어떤 1차식이어야 된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내가 말로만 풀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줄까?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fg는 같은 차수의 식이어야 하며 개수 b가 어떻다? 최고차의 개수 b가 어떻다? 2대 1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2a로 잡고 싶으면 얘는 a로 잡으면 된다. 알았음? 그런데 빼서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fg는 모두 다 1차가 되어야 하며 fx가 예를 들어서 2ax로 시작하는, gx가 예를 들어서 ax로 시작하는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둘이 뺐을 때 뭐가 돼야 되잖아. ax 플러스 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모 x-4가 붙은 채로 리미트가 붙었을 때 극한값이 a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의 개수 b. 근데 그게 결과값 얼마? 3이라고 하니까 a는 3. 돌아와서 얘가 3x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까지 오는 거야. 그걸 이제 한글로 아까 보자마자 그냥 바로 쓰고 시작한 거예요. 알았나요? 그럼 이제 식 세우자. fx는 뭐예요? 6x 플러스 아까 a를 써버렸으니까 여기선 b라고 하고 gx에서는 3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봐. 위에 주어져 있던 두 개의 리미트는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밑에 것만 풀자. 간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fx, gx 9x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자, 분모 어디로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대. 얘들아, 0분의 c였다면 무한대였겠지. 0분의 무한대였겠지. 그럼 분자는 뭐일 수밖에 없겠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 또한 뭐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돼서 0으로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극한값 얼마? 9 이게 다 끝. 자, 내가 말로 쫙 풀어서 쓴 게 아니라 글로 한번 싹 써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설지처럼 내가 글로 쫙 써줘서 그렇지 실제는 머릿속에서 쫙 바로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알았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잖아. 말로 풀 수 있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풀 수 있잖아. 그때는 요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글로 설명한 게 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왜 같은 차수일 수밖에 없는지부터 해서. 끝. 여기가 아닌데 66번이었지. 끝.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요. 다 되면 67번으로 갈게요.
녹화를 안 켰어. 함수의 극한의 대서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건 두 번째 거야. 첫 번째 건 그냥 참고짓인데,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대. 더 크대. 그때 예를 들어서 fx도 극한을 살펴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가든 a로 가든 그건 상관없다. a로 갈 때 gx도 똑같은 리미트를 살펴볼 거야. 그냥 극한들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때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큰 함수의 극한이 당연히 큰 거는 말 안 해도 되죠. 당연히 클 수 있겠지.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극한끼리 비교하면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 대표적인 예시는 그냥 fx가 x분의 1이고 gx가 x분의 2에서 리미트 무한대로 가봐. 얘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잖아. 극한 값들은 같아질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만나 안 만나 얘들아? 만날 수 없다. 왜?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다가가고 있는 상태는 x분의 1은 여기 있고 x분의 2는 여기 있는데 둘 다 0을 향해 다가갈 수는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 의미로. 그래서 참거짓에서 가끔 나와요. 알았습니까? 큰 함수의 극한은, 더 위에 있는 함수의 극한은 작은 함수의 극한과 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고 같아질 수도 있다는 요거 하나가 일단 첫 번째 대소관계고 이 문제랑 관련 없고요. 그 대소관계에서 나오는 또 좀 독특한 개념이 바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사이에 어떤 hx라는 함수가 껴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 fx와 gx에 대해서 극한값들을 살펴봤어. 근데 같을 수도 있다며. 둘 다 똑같이 알파로 간다고 해보자. 뭐 a든 무한대든 상관없어. 그러면 이면 어떻다? 그 사이에 껴있는 hx의 리미트. hx의 리미트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같이 알파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샌드위치 정리야. 한 번 더 얘기해보면 gx는 요 위에서 놀아요. fx는 그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hx는 이렇게 돌고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f와 g가 하나의 극한값을 향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껴서 돌아다녀야 되는 hx는 아무리 올라가봐야 g보다 내려가야 되고 아무리 내가 내려가봐야 f보다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싹 껴서 일로 딸려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를 툭 잘라봤더니 너희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나오지.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 거야.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햄 생각수로 감. 이 얘기야. 그거를 문제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만 너희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생긴 형태의 리미트를 찾아달래. 근데 요거보다 더 기본으로 갈게. x-1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fx가 껴있어. x-1분의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어. 그 사인의 f에 대해서 fx가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그 극한함수 얼마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야. 알았어? 근데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함수 fx가 하나밖에 없니? 무수히 많잖아. 똑같이 생긴 거에서 여기 상수만 뭐 2인 거, 3인 거, 4인 것도 있고 뭐 2분의 4, 2분의 4인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5인 거, 2분의 6인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fx를 가지고 극한값 찾을 수 없어. 없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fx의 식을 찾아서 리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극한을 구하고 싶은 함수를 반드시 가운데에 두고 그냥 세분의 리미트 붙이면 답이에요. 얘 구해주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3으로 갈 거고 4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딸려서 3으로 가는 거야. 답은 3. 오케이? 이게 제일 기본 문제를 해서 살짝 바꾼 문제가 얘예요. 어때? 처음에 부등식은 fx밖에 없었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 좀 지저분하지. 그러면 저 부등식 자체를 이 형태를 향해 맞춰가는 거야. 일단 뭐부터 맞출까? 분자부터 맞출까?
세 항에다가 다 x 3승을 빼도 되겠어요. 맞췄죠? 그리고 나서 분모에 뭐 넣어줄까요? 5x제곱 플러스 1 넣기 위해서 세 군데 똑같이 다 나눌까요?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가운데 항이 얘가 내가 극한값 구하고 싶은 놈으로 형태 맞춰줬지?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똑같은 리미트를 다 붙이면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 최고차의 계수비 5분의 3으로 가겠죠. 얘도 계산해보면 당연히 똑같은 값으로 갑니다. 그렇게 문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5분의 3 하면 끝이에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실제로 적용한 건 별거 아니죠. 이 샌드위치 정리가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뭐 너네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샌드위치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미적분에서는. 근데 수투에서 샌드위치는 저게 다야. 거저 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72번 가볼까? 요거 질문 잘했네. 그래서 요 앞에 문제들까지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71번 하나 더 한다고 해봐도 역시 부등식으로 출발해서 어떤 이상식에 대한 리미트를 찾으래. 그래도 결국 이 형태를 가운데 둬야 된다고. 그럼 일단 분모에 fx부터 끌어올려야 되겠지. 세 항을 뭐예요? 역수로 만들자. 그 역수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부등호 방향 거꾸로 뒤집어진다. 요거 조심하고. 물론 답에는 관여 안 함. 그리고 지금 분모의 x 의미 없죠? 없애기 위해서 x를 곱할 건데 어차피 필요한 게 x를 만들어야 되니까 x 제곱을 곱해도 되겠니? 그럼 지금 얘는 내가 식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xfx야. 거기다가 몇 배, 몇 배, 몇 배? 10배, 10배, 10배.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돼. 그럼 얘 x가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니까 극한값은 2분의 10 오겠죠? 그럼 이거 계산 안 해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맞춰 놓으니까. 뭐 물론 계산을 해주자면 여기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답은 5. 알았죠? 요런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72번은 질문 잘했다라고 했죠. 72번은 느낌이 살짝 달라. 72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요 밑에 식에 fx가 없이 다른 것들만 있었으면 똑같아. 그냥 세 항을 다 제곱하고 세 항을 다 2x 제곱으로 나누고 하면 돼. 근데 얘 때문에 그러질 못해요.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잘 봐. 얘의 리미트를 구하고 싶기는 한데 이 상태로 못 구해. 그래서 뭐 잠깐 전개를 할 거는 암사해도 되지만 전개 잠깐만 하자면 요 상황인데요. 이 항을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봐. 그러면 우리는 2 더하기 x분의 fx와 x분의 fx의 전체 제곱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값을 내기 위해서는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x분의 fx의 리미트가 있기만 하면은 답 나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여기서 x분의 fx의 리미트를 찾기 위해서 세 변을 x로만 나눠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일 건데 여기 어떤 리미트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가 0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붙여주면 2 2 2 답은 2 2 끝.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내신 대비 했던 다른 반 애들 그 너네 윗학년들도
요거 설명했을 때 사실 진짜 많이들 질문을 했었어요. 시험 대비하는 이게 몇 월이었지? 한 9월쯤 됐겠지? 10월인가? 9월쯤에 마플 시너지 있어가지고 딱 풀렸는데 이거 뭐 한두 명 빼고 싹 다 질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더니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기는 이제는 배웠으니까 할 줄 알아야지. 뭐 이거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유형이랄까? 근데 이 개념 설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있겠죠. 요게 이제 그거에 속하는 거고. 마지막 78번, 79번 두 개 남았는데요. 78번은 솔직히 쉽고 79번은 좀 어려워. 자, 일단 함수의 극한의 활용. 내가 극한의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에서 활용형 문제는 나는 개념 설명은 개념 설명이래. 수업 중에 문제 풀어주질 않아요. 개념 설명은 당연히 없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먼저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은 내가 이제 설명해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 요 교재는 활용형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문도 적은 건지 아니면 비슷한 문제라서 너희들이 질문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유형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왜? 극한을 몰라서가 아니야. 이게 활용형 문제는 있잖아. 사실 너네한테 식 세워볼래? 니들이 직접 식을 구해볼래?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식을 쓰고 나면은 계산은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쉬워요. 왜? 계산이 어려운 건 다른 데서 물어봤어. 그럼 굳이 활용형에서 또 계산까지 지저분한 문제는 안 물어본다고. 그럼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 얘기야. 이런 문제는. 그럼 말 그대로 뭐 하면 돼? 너희들은 P가 C로 갈 때 선분 PC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분자는 S가 뭐지? 넓이인 것 같은데. 넓이 S를 구해주세요. 식을 세워주세요. 이거야. 그때 조금 쉬운 문제, 요 78번보다 좀 더 쉬운 문제는 앞에 있다. 걔네들은 알아서 미지수까지 줄 거야. P의 X좌표를 A, 뭐 A제곱이라 할 때 이러면서. 그때 P가 원점을 향해 간다면 A가 0을 향해 간다는 얘기지. P를 A, A제곱으로 했다면. 그럼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지수 자체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뭐부터? 미지수부터 잡아주는 거지. 자, 간다. BPQ의 넓이 S와 PC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너네들이 필요로 하는 문자.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힌트입니다. 나는 일단 요 길이를 X로 잡고 싶어. 뭐 내 맘입니다. 알았죠? 또는 나는 얘를 X로 잡고 싶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할게 그냥 지운 김에. 그러면 리미트 뭐 한데 P라는 점이 C라는 점으로 다가갈 때란 얘기잖아. 자, 우리는 선분 PC의 길을 X로 잡았어요. 근데 P가 C를 향해 다가간다면 X는 얼마를 향해 간다는 얘기야? 길이 0에 다가간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X가 0을 갈 때. 물론 0보다는 컸겠지. 길이니까. 그때 분모 PC X. 그럼 이제 분자 S. 넓이 S 찾으러 가보자. BPQ니까 요거죠. 나 요 녀석 넓이 구해야지.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해? 밑변 높이. 근데 이거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그럼 닮음에 의하여 얘네들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에 의하여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x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걸 x로 잡는 게 더 편해. 이게 우리 분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쨌든 BQ 찾았지. 사실 BC의 길이가 4루트이잖아. 그럼 얘는 4루트에서 루트 2분의 1 x를 뺀 거야. BQ. 그리고 높이는 얘랑 같은. 그럼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개수가 지저분한 것 뿐이지. 분자 2분의 1은 그냥 두고 얘네들은 전개하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x가 0으로 가네요. 0분의 0입니다. 아, 약분. 끝. 답은 2. 하나도 안 어려워. 개수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지 사실 여기서 약분했으면 끝났잖아. 그지? 그지? 그리고 BPC의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거. 요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고. BPQ라는 넓이 S 구하는 거.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역시 닮음을 이용하는 중학교 때 했던 거. 중등 기하 때문에 너희들이 넓이를 못 구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극한에 섞여 있다 보니까 뭔가 극한에서부터 뭔가 독특한 의미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함수의 극한의 활용은요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79번은 좀 어렵긴 해. 79번 문제 한번 풀러 가볼까요? 얘가 어려운 이유 방금 문제는 좀 다른 거. 정확하게는 78번 말고 78번도 미지수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다. 그럼 77번이랑 비교해봐. 77번과 79번이 다른 거. 뭐가 달라? 어? 원도 있기는 해. 원도 어려운 이유인데 극한에 대한 식을 주는 문제와 안 주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 만나면 뭐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쉬워요. 뭐 40대 간다. 여기에 1하는 점 0,2가 있대요. 그때 요 곡선 위에 A 말고 꼭지점 말고 어떤 점 P가 있대. 그리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거래. 근데 P가 이제 등장해요.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힌트야 사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P의 좌표를 너네가 미지수로 설정을 하라는 얘기였어. 그리고 P가 A를 향해 간다면 누가 어딜 향해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Q가 가까워지는 것은 어딘가? 근데 X좌표가 0인 건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Q의 Y좌표는 그 극한값을 구하면 A야. 그게 얼마니? 극한 찾아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요 말을 한글로 풀어놓은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1차로 어려운 이유죠. 알았는가? 자, 간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 X 미지수는 설정을 내가 하다 보니 자동으로 나왔으니 이제 Q의 X, Y좌표만 스몰 x, 문자 x를 이용해서 표현만 해주면 돼. 그죠? Q의 좌표가 뭐야? 원의 중심의 좌표잖아. 그치? 그거를 x로 표현을 해보자. 자, 간다. 요점의 좌표 현재는 모르니까 내가 잠깐 0,k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원 하면 당연히 반지름 필요한 거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해서 Q의 x좌표를 0,2 플러스 r이라고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다? 요 길이도 r이다 하면 끝이야. 뭐예요? x-0의 제곱에 플러스 y좌표 길이 빼 x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2는 사라졌고요. 그거 루트 씌운 게 길이지. 그게 얼마? r. 근데 루트 안 씌울 거니까 r제곱. 식 정리 한 번 더. x제곱 더하기 x4승 마이너스 2r x제곱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거. 요거 넘어가고 양변 x제곱을 나누자. 그러면 r을 x에 대해서 식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q의 y좌표가 뭐였어? 그럼 이제 너희들은 여기다가 r 대신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2 나눠서. 자,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을 찾으면 되는데 너무 쉽지 않냐? x가 0이니까 그냥 0. 답은 2분의 5. 자, 리미트가 어렵냐고. 너무 쉽잖아. 그냥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극한의 활용은 극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전까지 극한식을 찾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즉, 이 단원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너희들은 어려워함. 뭐가 기억이 안 나서? 중등기하 때 배운 뭐 닮음, 피타고라스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서, 또는 지금은 좀 원 얘기니까 수상에 나왔던 도형의 방정식, 거기에 있는 내용들,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부터 막 이것저것 나오겠지. 원의 방정식, 뭐 원의 반지름, 뭐 x축과 접할 때 이런 등등등, 그런 얘기들이 안 돼서 질문인 거지. 사실 극한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단원에서 질문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계속 너희들 고민하고 공부해야 돼. 도형, 수상 뭐 이런 거. 알았죠? 끝! 근데 문제가 생겼어. 오늘 진도 안 나가. 어떡해? 또 추가 숙제를 내면 이게 또 도돌이표 아니야.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추가 숙제를 내는 거에서 또 질문 우르르 하겠지. 어쩌지? 숙제를 다, 야, 잠깐만. 뒤에 최종 점검하기 내가 숙제 안 냈었지. 아, 요걸로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숙제 다 했고 풀이까지 다 한 사람들은 최종 점검점을 쪽을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질문 같이 해주세요. 알았죠? 근데 오늘 냈던 숙제에서 질문이 솔직히 너무 많았어. 나한테 말은 못했어도 너무 많았거나 다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종 점검 말고 지난 숙제를 이번 메인 숙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한 번 더 받을게요. 알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연속은 나간다. 알았지? 근데 뭐 이제 가방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요렇게까지 이제 좀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는 계속 뭐라 그랬어? 극한이 안 되면 연속이 아예 시작을 못해서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극한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투를 처음 듣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첫 수업은 보통 극한을 가지고 좀 질질질질 끕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해본 게 극한만 한 5일 동안 설명해 본 적도 있어. 돌아버려. 2주 한 반을 설명하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도는 게 아니라 이해했던 애들이 사실 제일 돌 거야. 근데 거기서 또 그것도 있다.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더 초조하다. 왜? 나 때문에 수업이 막 늘어지는 것 같거든. 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항상 매년 그래. 이게 교육과정의 문제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껴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극한을 완벽하게 한번 마스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빠이빠이. 잘 가요.